아직 몰랐는데 청킹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를 청킹한다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청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더 크게 하고, 네. 이제 큰 텍스트 조각을 좀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위나 어떤 덩어리 같은 걸로 나누는 과정 또는 행위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청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제 텍스트 단위 또는 덩어리들을 청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킹을 하는데 단위는 이제 문장이나 또는 단락, 주제별로도 나눌 수 있고 복잡성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근데 저는 아직 이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복잡성 또는 단순히 길이를 기준으로 나눌 수, 이런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이 그림은 책에서 이제 나온 건데 청킹을 하고 거기서 이제 토픽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합쳐서 이제 하나의 주제로 다시 이제 어떤 태스크로 이제 진행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도식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청킹이라는 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제 이게 뭘까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구글링도 하고 해봤는데 좀 흥미로운 자료를 좀 공개된 것 같아서 좀 같이 공유하려고 좀 더 적어놨습니다. 이제 청킹이라는 게 이제 저희 이런 LLM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들 사용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인지심리학에서 유래가 됐대요. 청킹이라는 게 여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일단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영어 같은 거를 배울 때 이제 문장을 이렇게 We ate very delicious pizza라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래시로 이제 문장을 단어 또는 어떤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이제 또 연관성 있는 그런 것들끼리 뭉쳐가지고 읽는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영어가 저희 한국어랑 문장 구조 순서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킹을 통해서 순서가 다른 영어를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청킹이라고도, 청킹을 활용해 한 예시라고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청킹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좀 놀랍더라고요. 이런 원본,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나열된 걸 보면은 어떤 번호인지 딱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빼기 표시로 이제 나눠서 하면은 이게 대한민국 국번이고 이제 010-431-1234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청킹을 좀 활용한 한 예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도 활용되니까 UX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보기 쉽게 하는 그런 용도인 청킹을 LLM에게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킹을 활용을 LLM에 이제 활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책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자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주어진 컨텍스트의 길이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LLM에 이제 이 입력 값으로 넣을 때 컨텍스트 랭스라고 하는 어떠한 토큰, 입출력 토큰 길이가 있는데, 이런 인풋 토큰의 양을 맞춰가지고 주어진 컨텍스트 길이에 맞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청킹을 통해서 이 다큐멘트의 중요한 포인트만 검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 토큰 사용량과 API의 비용 등이 절감이 되게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가 정렬하게 되니까 동시에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LLM의 부하를 많이 줄여서 응답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그런 성능 향상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잘라서 보게 되니까 이제 AI의 응답을 이제 특정 작업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어서 유연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텍스트 청크를 언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또 설명을 해주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로는 LLM의 최대 토큰을 초과하는 되게 큰 문서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이제 자세한 이제 분석이 필요하고 논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또는 더 깊고 복잡한 이해 또는 그런 처리를 위해서 문서를 분류를 좀 시켜줘야 할 때, 그리고 다중주제 문서를 다룰 때도 많이들 쓰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예시가 생각나는 게 백과사전이 딱 떠올랐어요. 백과사전 같은 경우를 좀 그런 데다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 텍스트 첨킹을 굳이 쓰지 말아야 될 경우를 또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좀 앞에서 본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당연한 게 보시면 돼요. 대용량 문서 반대인 짧은 문서 또는 단순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제 그냥 주제가 하나인 단일 문서의 경우에는 굳이 텍스트 첨킹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저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청킹이라는 행위가 이제 어떠한 이제 수고가 들고 공수가 들고 시간 복잡도가 또 들다 보니까, 짧거나 단순한 이런 태스크를 하거나 문서를 다루는 경우에는 굳이 코스트가 발생하는 청킹을 안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청킹을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잘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은 잘못된 청킹을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청킹의 예시를 먼저 들어주는데, 이제 텍스트가 올바르게 잘 잘라지지가 않으면은 LLM이 성능이 오히려 저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아래 예시를 들어줬어요. 이 예시를 들어주면서 일단은 이거는 영어로 됐기 때문에 음, 좀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이제 좀 한국어로 예, 했습니다. 이걸 대충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예시를 통해서 첨킹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단어 단위로 더 local council 이런 단위로 첨킹을 하게 된다면은 원래 원본 텍스트의 콘텍스트, 문맥 또는 뉘앙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미묘한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을 상당히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단순하게 다 잘라버리면은 그냥 단어의 뭉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첨킹을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문맥을 상실한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두 번째로는 이 각각의 단어를 다 첨킹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처리를 하고 위에 본 것처럼 다시 합치는 과정까지 다 하려면은 오히려 이제 큰 텍스트 덩어리 하나를 다 통째로 집어 넣는 것보다 더 많은 계산 리소스가 필요해서 처리 부하가 매우 증가가 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도 안 좋아지고 처리 부하가 증가하는 더 이제 악순환의 더 안 좋은 결과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봐도.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청킹으로 인해서 몇 가지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말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제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요약이나 번역을 생성할 때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딥한 태스크로 들어갈수록 이제 감정 분석이나 뭐 텍스트 분류 같은 특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위에 문맥을 상실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자가 이런 것 대신에 좀 더 개선된 방향을 또 제시를 해줬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문장 단위로 첨킹을 해준 거죠. 이런 거는 문장 단위로 첨킹을 해주면은 좀 더 문맥을 보존을 할 수도 있고 비교적.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더 덜 자르고 하기 때문에 처리 부하적인 면에서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쓰면 좋다라고 예시까지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단어 단위로 해가지고 한 안 좋은 청킹 예시도 보고 문장 단위로 한 이제 그나마 이제 괜찮은 청킹 예시도 봤는데 그렇다면은 청킹을 할 때 어떤 접근 방법이 더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뵀을 때 저자는 크게 6가지의 기준으로 청킹을 해볼 수 있다고 제안을 했어요. 일단 6개를 간략하게 먼저 보면은 문장별로 분할을 하는 거, 단락별로 분할을 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문단별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 또는 섹션별로 주제가 나뉘는 부분에서 이제 분할을 하는 거. 네 번째는 복잡성에 따라 분할하기. 다섯 번째는 단순하게 길이별로 분할을 하기. 여섯 번째는 토커나이저를 이용하여 토큰별로 영태소 단위 또는 토큰별로 분할을 하는 방법. 이렇게 6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어, 이거를 이제 글로도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자가 뒤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표로 이제 또 나열을 해줬는데, 여기다가 그냥 제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표를 따로 만들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임시로 전체 너비로 본 다음에 일단 한눈으로 좀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문장별로 분할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제 문장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원본 콘텐츠의 맥락과 구조를 이제 비교적 잘 보존을 해가지고 LLM이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좀 이제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문장 단위로 이제 나누게 된다면.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너무 콘텐츠가 길어져 버리면은 네, 좀 비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단점이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좀 대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장이 아닌 문단별로 좀 더 큰 단위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더 긴 콘텐츠 따라서 이런 단락별로 분할을 하는 거는 좀 더 긴 콘텐츠를 처리할 때 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크게 오기 때문에 요 이제 문장 단위로 비교할 때보다 좀 더 미묘한 좀 뉘앙스 그런 것들을 좀 잃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이별로 이 길이를 좀 크게 해가지고 매우 길거나 복잡한 문서를 작업할 때 유용하게 좀 더 길이를 좀 크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긴 콘텐츠를 처리할 때 유용을 하기는 한데 앞에서 이 단락별로 분할하는 것과 유사하게 큰 단위로 분할하기 때문에 문맥도 잃어버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 길이별로 분할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흐름이 딱 끊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어가고 있는데 그걸 분할을 시켜서 나눠져 버리면은 뉘앙스라든지 어떠한 흐름을 잃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문맥을 이라는 거를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별로 분할을 하는 거는 전처리가 따로 이제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별로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하는 이 두 가지 그 분할 방법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좀 특수한 경우를 활용이 되는 분할 방법을 보면은 주제 또는 섹션별로 분할하는 방법은 문장이나 또는 이제 어떤 문서를 분류할 때 잘 쓰일 수 있게끔 주요 주제나 아이디어를 더 잘 식별하고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대신에 이런 똑같이 토픽을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떤 토픽 안에 문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고 세부 사항 같은 것들을 이룰 수도 있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복잡성에 따라 분할하는 거는 이거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혹시 이 복잡성의 개념이나 좀 어댑티브한 적응형 분할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분 있으면은 좀 추가적으로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성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토크나이저를 활용을 하면은 저희가 형태소 별로 나눌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문장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나눌 수 있게 하잖아요. 이걸 쓰면은. 그래서 토큰별로 분할을 해서 AI 모델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처리하고 또는 이제 나중에는 학습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봤을 때 저 혼자 그냥 정리를 또 추가적으로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런 걸 청킹을 저희가 하게 된다면은 이런 기준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콘텐츠가 너무 길다라고 하면은 단락 또는 길이별로 분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 청킹을 한다, 주제 또는 섹션별로 분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수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복잡성 또는 토크나이저 단위로 분할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청킹은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장별로 분할을 하는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 해당도 안 되고 태스크도 단순한 것 같고 콘텐츠 길이도 길지 않다, 청킹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적은 거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신 같은 건데요. 네, 한결님이 저번 주에 좋은 툴을 소개를 시켜줘서 추가적으로 여기다 적어놨어요. 오픈팔스라는 거인데, 문서를 청킹할 때 사용되는 툴이고 이제 기사를 인용해서 갖고 온 건데, 이런 거 복잡한 문서를 사람처럼 쉽게 분할하는 라이브러리고, 오픈팔스는 이제 대부분의 오픈 소스, 그러니까 청킹을 하는 오픈 소스가 복잡한 문서 처리 한계가 있는데, 대신에 이 오픈팔스라는 거는 문서의 레이아웃을 시각적으로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유연하고 뭐 이러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쓰기 편하다. 결국 AI가 일을 많이 하지만 쓰는 사람은 사람이기에 어,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인, 유저 친화적인 거라 많이들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권수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 감사합니다. 밑에 요약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저거대로 딱 약간 뭔가 그 뭐지? 흐름도 이런 느낌으로 아,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 어떤 게 좋았고 그 복잡도랑 관련한 거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오피셜로 아는 건 아닌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아마 그걸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뭐 애플보다는 뭐 카디오 바스큘러 뭐 이런 게 훨씬 더 복잡한 단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가지고 이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개복잡하다라고 이렇게 잘라놓을 수가 있고 그 이상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뭐 사실 간단한 단어 가지고 개복잡한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C라던가 아니면 진짜 현대소설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잘라내는 걸 이제 인공지능이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알고리즘이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애초에 그냥 그거를 그 만드는 사람이 단어나 뭐 하여튼 기준을 가지고 좀 룰 베이스로 잘라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혹시 콤플렉시티 요거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아는 분 있나요? 아, 들어본 게 있다. 없으시죠? 저도 사실 뭐 이런 걸 딱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토픽이랑 섹션별로 나누는 거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킹을 하기 전에 앞서서 약간 이 자르는 과정에다가도 또 AI가 들어가서 뭘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드네요.
AI 보고 문서 읽으라고 시키고 그 앞뒤가 토픽이 바뀌는 부분에 그냥 줄 바꾸면서 이렇게 잘라 넣어라. 뭐 하여튼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면은 뭐가 그러니까 또 LLM 불러서 이거 하면 좀 헤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약간 더 작은 모델이나 그러니까 심지어 딥러닝도 아닌 모델들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런 거 아는 분 있나 한번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아무튼 그냥 궁금했다. 그걸로 끝이고 그 여기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그거를 할게요. 뭔가 책에 몇 가지 섹션이 조금 남았어요. 이거 그 광수님한테 해달라고 한 거는 딱 저기까지였고 그러고 저 발표할 동안 이거 카메라 좀 끌게요. 이게 리소스를 못 버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그 여기 청킹 스트레이지 이렇게 쭉 나오지만 이 밑에 그냥 약간 부록처럼 나오는 게 몇 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슬라이딩 윈도우더라고요. 이거는 그 NLP 하시면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 네. 요거가 이제 그 뭐냐 엔그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는 그거였죠. 그래가지고 이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써서 이 몇 가지 청킹 이거 오버래핑하는 걸 볼 수 있다 하는 거였는데 우리 그 라그 할 때 기억나시죠? 이거 했던 거? 네. 그거 그 뭐냐 글의 일부는 겹치게 해서 넣는 기법이다 하고 이 정도로만 알면은 되는 그냥 그 개념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옆에 보면은 그래서 텍스트 청킹할 때 쓰는 패키지가 뭐가 있다.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이것도 우리가 전에 다룬 틱토큰이 여기 바로 나오네요. NLTK 스페이시 틱토큰. 스페이시는 그 레딧 같은 데서는 좀 많이 보였는데 이게 영어 데이터 자를 땐 이걸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많이 쓰셨나요? 이거 보전 NLP 하실 때? 저는 이거를 썼다는 걸 유난히 못 본 것 같아요. 네, 한국 뭐 단톡방이라는 데에서 써보셨군요. 그쵸 그쵸.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오히려 이제 한국어 토크나이저에 관심이 많으니까 토크나이저란다 하여튼 이거 처리하는 그거에 그래서 틱토큰 쓰는 게 지금 여러모로 지금 라그 강에서 나왔고 아마 요게 제일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이유가 이제 뭐냐 토큰이 대충 몇 개인지 제대로 잘라주는 거를 할 줄 알고 또 에펙티브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 이 리소스가 얼마나 지금 들어갈지 오픈 AI API 같은 거 볼 때 그 토큰 몇 개 들어가는지 이런 거 좀 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용도로 틱토큰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틱토큰 하나만 기억해두고 갑시다. 틱토큰. 네, 틱토큰 써라 이거고 그 밑에 내용들은 이제 뭐 청킹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인코딩은 당연히 다 하실 거고. 네, 그래서 이 책은 이 정도면 일단 기본적인 거 다 됐고 뭐 롤 프롬프팅 이런 거 같은 거를 혹시 다음 주에 하게 되면 할게요. 그렇게 될 거고 저희가 잘라가지고 각자 내용 맡았잖아요. 이거 누가 맡으신 것 같은데 그거 그때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제가 알기로 병철님이 맡겠다고 이렇게 썼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제 건 이론 아직 미정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 같은 건 좀 일찍 끝났고 저 뭐냐 안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했는데 오늘 좀 일찍 끝내는 겸해서 그거는 좀 할게요. 브렉 다큐먼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거. 그거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진슬님이랑 선모님은 지난 시즌에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경차님 들으셨나요? 이거? 제가 브렉 다큐먼트 왜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 거. 그러네요. 그럼 생각보다 중복되는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데 광수님도 혹시 들으셨나요? 이거 잠깐 내가 얼마나 오래전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주제를 먼저 얘기하면은 이건 약간 자기개발 슬래시 커리어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 모임을 통해서 기업에 잔디 씹는 거 신경 쓰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 보일 때 약간 이직이나 그런 거 할 때 약간 어떤 보여주는 어떤 좋은 약간 포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저는 기업에 잔디 씻는 것만큼 간단하지만 강력한 자기 어필 도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를 드리고 싶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습관처럼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문서 일단 그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공유했던 거랑 다른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이제 유행처럼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뭐 좋은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일단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그 모양부터 한번 볼게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워크숍 갔고 어디서 연설했고 뭐 자원봉사했고 그 일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뭐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이게 굉장히 요약적으로 다 지금 그 몇 줄로 이렇게 줄여놓은 건데 사실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냥 매주 하나씩 쓰는 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일단 뭐 포맷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뭐 했다라는 거를 마치 남한테 자랑하듯이 좀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했을 때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1년 동안 한 내용들 이제 한번 떠올리라고 하면은 아마 되게 중요한 업적 한 몇 개만 빼고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소소하게 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제 이력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진짜 이게 내가 뭐 했지? 내가 뭘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잘 안 와닿습니다. 스스로한테. 근데 이거를 이제 꼬박꼬박 적어두면은 맞다 내가 이거 뭐 했지 하고 이력서 쓸 때도 일단 좀 자신감 늘어나고 사실 평상시에도 약간 자기 객관화가 잘 돼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많은 일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뭔가 자신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데이터가 돼서 내 커리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 약간 이거도 되게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해요. 나 이런 거 했다. 나한테 승진을 시켜줘라. 아니면 내가 연봉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게 사실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남들이 이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세세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이에요. 이게 사실 뭔가 40분짜리 뭐 게임이라던가 뭐 운동 경기만 해도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있었고 그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사도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모르고 이거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사람 멘트 정신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런 거를 내가 좀 잘 정리해놓고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인사평가 같은 거 리뷰를 받을 때 나 이런 걸 했어요. 이번 주에 뭐 했고 그때 어떤 사람을 도와줬고 어디에서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일 같은 걸 했었습니다라는 거를 굳이 그렇게 진짜 막 떠벌리고 자랑이듯이 말하지 않아도 너 그런 걸 했구나 하고 이게 되게 진솔하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다른 리뷰에 보면은 이걸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자 입장에서 얘한테 무슨 평가를 줘야 되는데 그 일 자체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줘가지고 맞다 너 이런 거 했구나 너무 그래 다 이거 적고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일이 풀려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커리어 관리 그리고 당신의 이제 어떤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걸 하는 존재다라는 거를 링크드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리고 알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개인 브랜드가 쌓이는 거예요. 이번에 참 빌더스 나이트 오시는 분 누구 계신가요? 현모님, 경사님 가세요? 경사님 가시고 그리고 뭐 영화님 지금 고민 중일 거고 영상님은 안 가시나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빌더스 나이트 모른다고요? 빌더스 나이트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저는 고민 중. 광수님도 시간 되면 한번 오세요. 가면은 뭐 다 아는 얼굴들이겠지만 네. 그래서 갑시다. 큰 이변 없는 동안. 홍규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더스 나이트 가면은 한 절반쯤 이렇게 기짠심이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 빌더스 나이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거기에서 은성님 저거가 이렇게 운영진들 모여가지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시간입니다. 가짜 연구소. 여기 계신 분들 다
거의 한 절반쯤이 운영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개인 브랜딩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뭐라 그러지? 이제 막 그 찰나님이 이런 걸 참 그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빌더스 나이트 갈 때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게 자기가 그 링크드인에 사진, 스터디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사람이 찍어야 되잖아. 근데 영화들 모델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이제 AI로 그걸 만든다는 거야. 옷을 이렇게 딱 입혀놓고 그냥 옷 입은 것처럼. 음소가 어딨어? 패션 업계한테 약간 좀 세일하는? 네, 그래가지고 여튼 은성님 빌더 하시죠. 영화님 대화 끝났어요? 뭔가 말하시는 거 다 들어갔는데 네, 오케이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놀랬음. 그리고 네. 그 자기가 이제 찰나님이 링크드인에다가 그 글을 올려가지고 뭐가 이제 뭐 외부에서 연락 오고 이렇게 뭐 엠베서더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것 과정들을 이렇게 줄 얘기해 주시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 되게 설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나 자신을 이제 어디 이 업계에서 자리매김하는데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까진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나를 올리는 그런 역할로는 사실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가짜 분들 친추해놓고 보면 막 진수님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잘 올리시잖아요. 나 오늘 어디서 무슨 토크했습니다. 이런 연설했습니다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제 좀 약간 낯간지럽고 뻔뻔해 보여도 그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이 정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막 그 뭐죠? 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링크드인에다가 내가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아 얘가 이런 거 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그 정도 데이터는 모아두는 게 좀 약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잘 가꾸는 게 또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둔 글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가 수집을 해두고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과 맞는 사람들을 좀 추천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링크드인 알고리즘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약간 인스타도 뭐 비슷한 느낌일 텐데 인스타는 좀 이런 게 약하고 약간 내 업계 사람들, 내 분야 사람들하고 이제 친추를 많이 해놓고 이런 글들 많이 해놓는 걸로 이렇게 약간 그 뭔가 데이터랑 관련된 사람들 그 친출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이제 약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노출이 되고 이게 그런 게 약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네, 아무튼 먹고 살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브렉 다큐먼트 어떻게 쓰는 거냐 하는 건데 일단 아무거나 써라. 아 이거 룰이 너무 많아. 그냥 한 줄이면 돼요. 매 주마다 내가 나 스스로한테 좀 자랑할 만한 거 혹은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소소하게 자랑할 만한 것들 그냥 쭉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쓰기. 그리고 아무런 형식도 없고 그냥 그 한글 파일 하나 열어서 그냥 날짜 쓰고 나 이번 주 뭐 했다. 나 이번 주에 이거 좀 잘했다. 나 이번 주에 누구 도와줬다 뿌듯하다. 이런 것들 이렇게 쭉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적고 여기서 보면은 네 이거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사람마다 또 인사이트가 되게 달라요. 이게 뭔가 이게 널리 퍼지면서 약간 베리에이션이 많이 생겼는데 그냥 핵심은 매주 하나씩 써놓는 게 제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잔디 심기랑 갖다 봅니다. 잔디 5번 심고 나 이번 주에 뭐 잘했다 같은 거를 하나 적어주는 게 좋고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한 거를 지금 좀 공유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좀 약간 듬성듬성 써가지고 한 게 많은데 다행히 이번 몇 주 동안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약간 해커톤 승리한 것들 같은 거는 너무 편하고 좋죠. 나 개쩔었다. 약간 이렇게 바로 얘기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고 저 약간 지난주부터 또 어디지 그 시민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나서게 됐는데 약간 그 부캐가 크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서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제 그 레주메에 넣으면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적어 넣어놨고요. 이것도 사실 뭔가 이번 이주에는 별로 쓸 게 없었던 거예요. 뭔가 양재에서 가르치는 거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GKML 쪽에서도 사실 뭔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일을 대충 어느 정도 끝났다 했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지만 사실 이게 뭐 여러 번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번역 완료함이랑 이제 3분의 2 완료함 요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래서 약간 저는 별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템플릿이 이런 정도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4점 이상만 이렇게 골라서 보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진짜 잘했고 요거는 어디에 나중에 좀 제대로 얘기할 만하다 하는 것들 이렇게 모아서 필터를 두면 되는 거고 핵심은 그냥 매주 하나씩 뭔가를 이렇게 집어 넣어두는 건데 보시면 여기 좀 비어 있죠? 그 사이사이에 그때 좀 약간 바빠서 소홀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하자고 제안하는 거는 이렇게 매주 내가 뭐 하나 뭐 했다 하는 거를 각자 이렇게 매일 하나씩 매주 적어주시고 저희가 이제 스프린트 보드를 하면서 이제 그 이번 주에 뭐 했는지 이렇게 스크럼 하면서 공유를 좀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또 사다리 한 번 더 돌려가지고 그 한 명 찝어서 그동안 열심히 쓰고 있었나 그리고 그동안 뭐 했나 이렇게 하고 이제 와 대단한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박수 쳐주고 그렇게 끝내는 이런 훈훈한 모임을 하자는 게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를 꺼도 되겠네요. 내용 작성 딱히 안 합니다. 네, 저 화면 다시 켤게요. 내용 작성 딱히 안 하고 그냥 한 줄로 이렇게 기억하게 써두면 되고 여기다 뭐 더 쓰고 이렇게 생각할수록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문서 형식이긴 한데 그냥 그 리스트로 그냥 한 줄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점이 좋았다를 더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으면 네. 이게 그 복잡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좋아요. 이거 좀 자, 하여튼 이런 거를 해보자 하는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약간 이건 약간 지금 6주 동안 제가 생각하기엔 좀 준비 단계 같은 거였고 이제 기본기 라그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거 좀 제대로 배웠으니까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들 갖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공유를 할게요. 저 이번에 그 해커톤 하면서 좀 만들고 싶은 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거 단기간에 빡 만들어 보는 걸로 약간 또 한번 이렇게 주제를 바꿀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약간 지금 중간까지 만들어진 게 뭔지 이런 걸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이 영환님이고 그 다다음이 누구지? 경찬님이었나? 지연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쵸. 홍규님, 경철님 순서대로니까요. 그때 뭐 벌써 5월달 들어가면서 하면 되지만 어쨌든 뭔가 만드는 거 좀 박차를 가하고 내가 봤을 때 경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난 시즌에서부터 계속 만드시는 거니까 아마 거의 약간 최종 발표 같은 퀄리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네, 영주님 이런 분들도 그럴 것 같고 그냥 요지는 이제 발표할 준비들 좀 하시면서 글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명심하실 게 그 발표자는 그 주 일요일까지 업로드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적용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내가 만든 거 업로드 해주시고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은성님 뭔가 지금 한 거 제일 많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신 것만 해도 지금 막 이 문서 한 10배쯤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정말 애 키우는 거 하면서 이렇게 스터디도 나오시고 하는 게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히 과하시고 오늘은 스터디 조금 일찍 끝낼게요. 뭔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희 그 기본기 중에 빼먹어 있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라그 그리고 브렉 다큐먼트 잔디 씹는 거 다 된 것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 약간 제대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일찍 마치고 다음 주에 제 발표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따로 얘기하실 거 있나요? 그러면은 오늘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 좋은 밤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